전선택 선생님은 일본 가와바다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1954년 대구에 정착하여 미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까지도 전업작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3회 개인전을 열었고 고산도서관에서는 44회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남인숙 미술평론가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문학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성 빛 예술제 총감독 그리고 아트랩 DMPA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전선택 선생님과 남인숙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선택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훌륭한 자리에 제가 마이크를 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산도서관에서 이런 전시를 열어주신 것, 또 전시를 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작가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직접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이런 담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역할이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44회째 개인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까지 걸어오신 길 중에 설명하고 싶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만 서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제가 두 분만 더 소개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선생님이 진작에 조명이 되셨어야 됐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의미 깊게도 대구 미술관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시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역 역할을 해주셨던 이정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한 번 더 소개해드릴 분은요. 저도 전선택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이 평론가 선생님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제가 MBC에서 기획 일을 할 때 그때 뵀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지속해서 선생님의 고상한 작품 세계, 현재 진행형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작년 그 선생님 도록에도 글을 쓰셨습니다. 작년 미술관 도록인데 김영동 미술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다 오신 분들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은 또 선생님 말씀이 좀 매우 궁금해서 이 정도에서 소개는 그치고 이제 곧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책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잠깐 인사하지. 네네, 선생님 이제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고산도서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를 미리 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뵀던 작품들에 비해서 유독이 더 다정하고 따뜻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작품 선택을 다 선생님이 하셨는지요? 네, 제가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시라고 할 때 선생님의 특별한 선택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구 미술관에서 할 때는 그저 여러 가지로 모아놓은 것을 그냥 전시하는데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 한 것은 어린애들을 주제로 해서 한 것인데 어린애들의 그 맑은 눈동자, 말랑말랑한 그 몸놀림, 아주 거짓말할 줄 모르는 아주 순진한 그 마음씨가 너무나도 이뻐서
늘 그 어린애들을 좋아해서 소재로 정해버립니다. 네, 선생님 작품을 진짜 그런 느낌을 받고 많은 위로가 되는데요. 선생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이들, 그다음에 또 그런 맑은 분위기를 주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도 같은 맥락에서 선생님이 소재로 삼으시는 건지요?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에서 뵌 듯한 이런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상한 얘기겠습니다. 혹시나 들어보지 못한 선생님의 사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여쭸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과 쭉 오랫동안 뵈면서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도 또 선생님이 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화업이라기보다 전기적 사실인데요. 선생님께서는 대구로 오시기 전에 영동에서 네. 좀 교직에 계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영동, 대구, 그다음에 김천. 이제 김천이요. 예. 이런 도시를 이제 보면은 내지잖아요. 내륙이 아니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물고기, 해변 이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력이나 그때 분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군인데 그 정주군인데는 그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라난 집은 그 해변가와 물과 한 10월이 나야지 20리 상관인데 늘 그 물고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봄이면은 굴비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 굴비가 많이 잡혀서 그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사실은 수년 전에 한번 들었는데 제 상상력에 돌을 하나 탁 맞은 기분이랄까요? 이북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데다가 선생님이 해변과 가까운 데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풍부한 어족이나 물고기 형상을 그림에 가져온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진하게 오랫동안 남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작품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대작이 하나 있고 그것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전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 작품이 기획전의 하나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작품 이야기와 더불어 남과 북의 선생님의 애상이라 그럴까요? 고향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뭐 굉장한 숫자가 됐는데 해가 됐는데 고향을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고향은 그립고 그래서 그림으로나마 고향 간 것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환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자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역시 한 작품이 있는데 고향으로 가는 그 가족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은 제가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선생님 너무 질문과 답변대로 이어가니까 제가 계속 약간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예. 이런 기분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편안하게 선생님의 소회랄까 또 미술과 관련된 뭐 격려의 말씀이나
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요새 코로나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이 전해주는 그런 위로의 기분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질문을 하시면은 그 답만 딱 하시고 이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기분에 제가 처하게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예, 예. 사실 저는 또 미술인의 한 명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미술사에서 늘 등장하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그 신화적인 존재들인데 선생님께서는 직접 배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미술 선생님, 오산학교의 미술 선생님, 그 다음에 대구에서 만나게 된 선생님의 선배님, 이중섭 선생의 드로잉, 이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좀 피부에 와닿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오산학교, 제가 중학교가 오산학교인데, 지금 말하게 되면 오산, 중고가 다 같이 합해서 이제 오산 중학교가 됐는데, 거기에 임명년 선생, 백남순 선생, 두 내외가 화가입니다. 파리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한 분들인데, 그분의 작품을 늘 보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제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림을 몇 장 그려가지고서 선생님 댁에 갔더니, 선생님, 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림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두 내외가 아랫목에 앉아서 운목에 이제 진열해 놓은 것을 보시더니, 아, 이거 괜찮은데 그림 그려보라고, 열심히 그리게 되면 좋게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후부터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이중섭 선생님 봤을 때의 그 소회를 여쭸어요. 이중섭 선생, 대구에 제 선배로서 이중섭 화가가 있는데, 이중섭 씨는 6년인가 선배인데, 그분은 서울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또 이제 대구 USIS 미 공무원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만나고, 이렇게 두 번 만난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중섭 선생은 상당히 그 소박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선배로서 선배를 모시고서 점심이라도 대접을 할까 하고서 저희 집을 모시고 가는데, 차를 이제 잡았더니 차를 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 안 타더니 어떻게 갔나 하고. 그냥 또 얼마 가다가 그래도 마음에 미안해서 또 한 번 차를 잡았더니, 그래, 또 안 타겠다고 그래. 그냥 걸어서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와서 이중섭 선생의 제 작품을 다 이제 꺼내서 보여서, 그 작품은 좋고, 그래서 그 작품은 뭐 별로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다 평을 해주고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이중섭 선생은 상당히 그 소박한 양반이 돼서, 나중에 부산 피난 가서, 그건 직접 제가 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오는 말을 들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친구들이, 자네 돈 없겠구나,
이걸 이거 점심 먹으라 하면서 돈을 조금씩 주게 되면 그걸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자기보다도 더 곤란하게 보이게 되면 그 돈 톡톡 털어서 다 주었다고. 이만치 그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은 게요. 책에서 읽으면은 너무나 먼 분들이거든요. 임용년, 백남순 부부의 첫 미국 유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근데 이중섭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직접 뵙고 또 사사를 하고 뭐 이런 소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옆에서 증언처럼 얘기하시니까 자꾸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쭸는데 또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여쭈어서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오산학교 이제 미술계의 선후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 고향이 이북이시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여쭈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향민으로서 외부자의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에서 44회 개인전이 말해주듯이 사실은 타향이라고 할 수 없는 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타지에서 또는 이제 고향이 되어버린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대구의 원로 작가분으로서 소회가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업할 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나놓고 보니 대구가 이렇다든가 또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그 속에서 선생님은 뭐 어떤 뭐 역할이랄까요? 기대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북에서 처음 넘어올 때 46년에 제가 넘어왔는데요. 그때 넘어올 때 내가 이남에 가는데 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참 마음에 그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정작 와서 여태까지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44회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니 참말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참말로 인심이 좋아서 그러한 인심 좋은 곳에서 그래도 저를 먹여 살라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를 그게 그 전람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나 대구에서 진행하신 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실까요? 그래, 하나하나 다 소중하겠지만요. 대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재작년에 한 대구미술관의 전시 그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회고전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그랬습니다. 그 대구 그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그 결과물은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작품 전시를 이번 고산 도서관처럼 하면은 정보가 주어지면은 무조건 가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수정고나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책처럼 꺼내보기가 좀 어려운 게 미술입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두류공원 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2010년에 진행됐던 도록입니다. 나머지 선생님의 이 44회 전까지 오기에는 이런 이제 도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보니까 제가 얼른 훑어보니까 연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약간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말씀 듣는 게 가장 확실한 연도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정희 선생한테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지금 대구미술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이정희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아마
선생님 43번째 개인전을 맡았던 이정희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 한 6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찾아뵀을 때 그 아파트죠. 작업실에 이렇게 작은 그림들이 있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 그림들을 가지고 꼭 전시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시를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4번째 전시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일단 구산도서관 측에 아주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전선택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45번째 전시를 또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전시를 보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전선택 선생님께 그냥 거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마이크를 잘 넘긴 것 같죠? 네. 네, 좀 이따 또 어떤 분한테 마이크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럼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은 정말 색을 잘 쓰십니다. 제 소견에는 색이 아주 따뜻하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십니다. 근데 그걸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색의 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작품에는 이번 전시처럼 뚜렷한 인물, 풍경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기하학적인 추상 작품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와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같이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그때 이제 느낀 것을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메모를 이제 뒤집어보고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허작질을 많이 합니다. 허작질을 그림 장난, 낙서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허작질한 것을 얼마 동안 이제 놔뒀다가 다시 그걸 꺼내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모양이 어떤 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린 것을 소재로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구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뭐 딴 거 없지. 네. 선생님 그러면 요즘에도 그러니까 메모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뭔가를 늘 적고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2개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선생님의 아포리즘이나 에세이를 출간한 것입니다. 하나는 요거는 1997년에 고독에서의 해방을 위하여라는 걸로 아포리즘식으로 세상에 대한 선생님의 소회를 정리하신 거고요. 요거는 2012년에 파랑새는 날아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선생님의 이제 기본 성향이랄까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늘 하시는 작업을 위해 하시는 메모, 그 다음에 요 2책에 실은 선생님의 글, 요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특히 고독에서의 해방과 파랑새는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고독에서 해방을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정말로 고독함. 어떨 때는 고독하기도 하지만서나 사실은 즐겁습니다. 그것을 고독을 미원하고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아무 하는 거 없이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것은 그야말로 참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로 고독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는 날아온다. 파랑새는 날아온다는 일상생활에서 늘 즐겁게 살고 하려면은 역시 그림도 그리고 뭘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눈앞에 파랑새가 날아오는 것 같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고독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파랑새를 보게 되는 이런 이제 선생님의 작업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의 장소를 조금 바꿔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도일하셨잖아요. 네. 가와바탁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이제 도일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정세가 여의치 않아서 1년 후에 돌아오게 되시는데요. 그때 일본에서의 분위기, 선생님의 생활,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집안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도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혼자 책임지셔야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때의 선생님의 열정, 그림, 그리고 생활,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은 뭐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사는 그러한 그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가정에서 부모님은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서 참말로 숨어서 그림을 그리다시피 이제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쉽게 갈 수가 없어서 현해탄을 건너가는 도항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 실형이 만들어 주어서 몰래 만들어 주어서 그걸 가지고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서 제 불효자식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서 엽서를 보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몇 달이 가서 소식이 없어요. 할 수 없다 말.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전쟁 시대가 돼서 먼 물자가 이제 신문도 5가지면 5가지가 이제 인쇄되어 나간다 하게 되면 그것을 한 사람이 500집을 혼자서 전부 다 배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하는데 비 오는 날이 제일 곤란합니다. 우산 받고 신문 무거운 거 쥐고 이렇게 하면서 배달을 하려니 참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학교 가서 또 그림도 그리고 이래서 그 가오바다라는 그 학교에 그 교수 선생님이 도미나가 같이 쓰게 되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내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서 괜찮다 좋다 아주 그 보리무가 잘 나타났는데 아주 잘해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같이 그리다가 어쨌든 1년을 지나서 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견딜 수가 없어.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더 남아서 그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이상이 됐습니까? 선생님 그때 고향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지요. 그 태어나신 곳 정주 옆에.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월남을 한 게 46년이시죠? 제가 방금 뭐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평안북도라고 하는 이야기에 심취하다가 제가 다음 질문을 잠깐 놓쳤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 선생님의 전 작업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거기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작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월남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일본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곧 했습니다. 그러면 평안북도에서 네, 평안북도.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바로 제 초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그 곽산초등학교죠? 곽산. 네, 곽산 원래는 해산 초등학교를 예. 다니셨죠? 아마 가장 그 눈에 띄셨나 보죠? 2년 후배 되시는 분이. 이제 눈에 띈 것도 띈 것이면서는 집에서 역시 정신으로서 권해서 했습니다. 다 알고서 했지요. 그래도 선생님 눈에 띄어서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제 대구 미술계 미술사를 이제 좀 돌아보면 또 가장 큰 특징으로 작용하는 게 월남한 선생님들의 작품이거든요. 선생님 요즘에 작업을 매일 하시죠? 매일 합니다.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요? 5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합니다. 7시간까지 하십니까? 네.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나요? 하루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이제 이번에 44회 전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뵙기로는 진짜 쉬지 않고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작이 딱 놓여 있는 거를 제가 뵌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번에는 요런 곳에서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은 현재는 그런 거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관장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건 참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관장님 말씀도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이 몸짓으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말로만 듣고 이제 선생님 소품을 전시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소품이 저 다 처음 보는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이 시기에도 맞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기획이 돼서 늘 끊이지 않고 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차에 혹시 선생님께서 기획이나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곳, 염두에 둔 곳 이런 게 좀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든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생님 매번 7시간씩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계속 중인 작품, 그러니까 계속 작업 중인 작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완성하시고 또 다른 작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열어놓고 조금씩 하십니까? 여러 개를 해서 놓고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요새 더군다나 추워서 그 마르질 않아요. 이화 작품이니까 마르질 않아서 이게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손을 대고는 합니다. 선생님 그 유화 작업을 말씀하시니까요. 관련된 걸 또 여쭙고 싶은데 선생님 수채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유화 작품인데 60년대 초반 유화 작품은 약간 불투명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시한 작품이나 다른
아까 따뜻한 기분을 주는 작품들은 오일 페인팅인데도 조금 투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아니면 그 시기의 특징인지요? 아니, 저는 그 이화 작품에서는 흰색을 많이 씁니다. 흰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대구미술관 전시도 그렇고 또 그걸 계기로 이렇게 작품들을 쭉 보니까요. 그 64년, 3년 요때 작품들이 특히나 불투명한 느낌을 그 화면이 굉장히 두껍고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표현하려는 소재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기법을 달리하시나 이런 아니, 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되면 말이지,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좋은데, 마음에 들지 않고, 애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애를 먹일 때는 그 선지를 자꾸 합니다. 선지를 자꾸 해서 끝까지 내 직선이 풀릴 때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수정 마음에 도저히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완성하지 않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뒀다가 네.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꺼내보게 되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구나 하고서 다시 그것들을 꺼집어내서 그걸 완성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방청객 중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표현을 해주시면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하는 천광호라고 합니다. 대구 미술의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35년 전에 제가 지역의 원로 화가들을 모시고 같이 점심 대접을 한 그 일이 있는데 모두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혼자만 계세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아까 저기 김영동 선생이 잠깐 얘기할 때 서창환 선생님 그 말씀하셨죠. 서창환 선생님은 흥남부두, 흥남입니다. 그리고 동년배신데 그 3년 전에 신석필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신석필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게 맑고 투명하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월남하셔가지고 신석필 선생님과의 혹시 추억이 있으면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추억이라 하자면 신 선생이 역시 너와 같이 새로운 것을 늘 모색을 권했지요. 새로운 것을 늘 모색을 했습니다. 남과 같이 뭐 산이면 산만 그리고 나무면 나무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작가지요. 특별히 생각나는 뭐 우정이나 그런 신석필 선생님과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우정은 뭐 늘 그저 아무래도 같은 실향민이니까 좀 아무래도 가깝겠지 아무래도. 가깝다고 해서 뭐 무슨 모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보통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면 번뜩에 재주를 번뜩에 되기 쉬운데 그것은 모방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술은 잘 모르고요.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근대 백년사를
다시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게 오산학교를 선생님이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오산학교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학교로, 남강 이성훈 선생이 세운 민족적인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게 더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오산학교가 다른 학교하고는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그리고 그 오산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양고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본이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와 이렇게 오산학교의 차이라든가, 혹은 오산학교에 선생님 계실 때 있었던 교사, 학생 이런 분들이 기억나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오산학교는 이제 저 말씀드렸지만 남강 이승훈 33년 중에 한 분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빠지야 OS를 달고 다녔어요. O자, 알파 문자로 O 안하게 S자가 들어가요. 그 OS는 뭐인가 그냥 태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OS. 그래서 오산학교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오산학교는 아주 깨끗한 학교입니다. 그 물리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서 학교가 전서가 돼서, 그때 이제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열어시면서 그 모금을 해서 많은 이제 모금을 받아가지고서 오산학교를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3층짜리로 지었습니다. 그 학교 모양이 바로 메산자 모양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학교가 깨끗해서 애들이 벽에다 낙서를 못합니다. 그한지 깨끗해서 학교인데,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은 거의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때는 외정시대가 돼서 교련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일본서 이제 학교를, 군중한 학교를 다니고서 나와서 군대 교련을 가르쳤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에요. 군대 국어 선생님이 뭔가 그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국어 선생만은 국어 선생님 일본 말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학교 앞에는 큰 논이 있는데, 넓은 논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물을 이제 논에 다 잡아주고 얼음을 울게 해서 스케이팅을 이제 하게 돼요.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서 준비운동 시키고 난 다음에 대번에 스케이트만 찍게 되면 나가서 스케이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수, 거기는 전부 모여서 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서도 왔다고, 학생이 왔다고도 합니다. 그만치 이제 학교 그 분위기, 민족 그런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밤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하숙한 집에 선생님들이 순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그것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그 오산학교의 그 분위기가 또 앞에는 그 논이 이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논에 한
20cm만 파도 토탄이라는 넉이라고 그러는데 석탄 되다 마른 모양인데 하여튼 온갖 잡초가 이제 썩어서 되는 그러한 토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떼었기 때문에 하숙비가 싸고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하숙비 한 달에 3원 하숙비 3원 때 학교 다녔어요. 3원이요? 3원. 그리고 학생 수는 어느 정도요? 학생 수. 학생 수는 가불병반 355 15학급이고 예. 가불병. 네, 가불병으로 이렇게 해서 15학급을 꼭꼭 60명씩 했죠. 상당히 큰 학교. 학교입니다. 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해방 후에 듣자니 거기가 시설이 너무나도 좋아서 뭐 교육대학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시설은 뭐 온갖 거 다 있습니다. 뭐 난 미술하니까 미술실이 있지, 음악실이 있지, 유도실 있지, 그 다음에 뭐 과학관 있고 수영장 있지. 그 시설은 아주 참 훌륭합니다.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전에 임용년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오선학교에는 이 그림이 장려돼서 밤마다 작품이 걸려 있고 이랬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오선학교는 방마다 교실마다 작품이 아마 한 35가량 되는 크기로서 그러한 작품들이 아마 한 교실에 두세 선 걸려 있고는 학생들이 잘못 만든 것을 저러고 나간 그 작품들이지요. 그 걸려 있어요. 그만치 김영년 선생은 그런 것을 장려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질문 한번 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4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또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강제 동원이라든지 뭐 근로 보급 때 아니면 뭐 일상을 통제당하셨거나 수업을 아예 안 했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혹시 남아 계시면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제 알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선학교에 이것은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오선학교가 민족주의 학교가 돼서 정족의 경찰서를 5학년 학생이 가서 습격을 했어요. 일본 항일 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상을 이제 휴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 동원이라든지 그런 기억이 잘 없으신 거네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기왕 여선이 많이 하세요. 네, 다음 전시까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45회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주십시오.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죠. 네. 마이크 준비해 드릴게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여기에 주신 이 초대전 이 자료에 보면 43년 일본 가와바타 미술학교 서양화 전공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때 입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졸업 이렇게 마친 해인 거예요?
43년. 매정 때 마지막에 여전히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43년도에 들어가신 거네요? 예, 들어가지고 또 4년에 나왔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산학교에 이렇게 여기 대구 출신인 유명한 시인 이상화 선생의 형인 이상정 선생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보면 오산학교하고 이런 데를 좀 일정 기간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있을까요? 무엇이요? 이상정이라고요. 이상화 시인의 형님도 오산학교에 다니셨다는 네, 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선생님 아마 편지를 드리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을 못하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전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메모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달을 해드릴까요, 선생님? 뭐 전차 들어갔어요. 제가 즉석해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작가가 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관객들이 일상에서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덕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이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요. 성실하게 해나가면 될 겁니다. 관객들에게 한 말씀. 그림을 사랑하라는 취지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림을 자기 눈에 봐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약간 심히 소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 하는데 하여튼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저는 작가로서는 하여튼 여러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감흥을 줄 만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데 무슨 감화를 줘야 되는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와서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늘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에센스만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라, 작업하라. 그다음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기준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선생님은 작가로서 작품을 통해서 향기를 좀 뭐가 있어야 된다, 향기를 주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선생님 말씀으로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준비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가 말씀 나누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이제 사회자로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설명이 다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